이번 영상은 부정선거 향후 전망 제2부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국내 상황을 다루었고 이번 2부에서는 세계적인 금융 패권의 전쟁, 쩐의 전쟁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패권은 군사력이나 기술력이 아닌 돈의 파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정선거 역시 결국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돈의 파워에서 미국은 압도적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진짜 미국을 이해하려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패권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같은 강대국들은 그 패권을 70년 넘기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미국은 100년이 넘도록 글로벌 질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달러라는 궁극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전 세계 정부, 그리고 기업, 부자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달러를 사들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러가 곧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질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미국은 상품이 아니라 돈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종이에 불과한 달러를 찍어냅니다.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헤게모니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한 그 패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찾아올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지구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더 많은 달러를 사들이게 됩니다. 미국은 그 틈을 이용해서 더 많은 달러를 찍어냅니다. 세계가 위기에 빠질수록 달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달러가 강세일수록 미국의 패권은 더욱 공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절대 권력의 구조입니다. 결국 세계 패권의 본질은 무력도 기술도 이념도 아닙니다. 오직 돈, 달러에 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느나 어떤 국가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패권은 곧 달러 패권입니다. 미국은 이 달러를 최강의 무기로 활용해서 지금 세계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던 선관위 연수원 중국 해커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중앙선관위 그리고 좌파 매체들은 일제히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 고발 사태로 이 사안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이든 진실이든 민주당이 나설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강행하는 그 배경에는 미스테리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민주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일부 반국가 세력들은 선관위를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성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역을 무너뜨리려 했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저항했던 57명의 사람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었습니다. 선관위에 도전하는 자는 예외 없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증인들과 증거는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졸속 재판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 저항뿐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이 결정적 시간을 놓치면 그 이후의 저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당신의 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우리 미국은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입국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a new plan to protect the integrity of our immigration system. Federal law prohibits the entry of communists and totalitarians into the United States. But my question is, what do we do with the ones that are already here that grew up in it? I think we have to pass a new law for them. So we're going to keep foreign Christian-hating communists, Marxists, and socialists out of America. Government to deny entry to all communists and all Marxists. 미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강대국 6위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영국과 독일까지 앞질러서 세계 4위 강대국에 진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초유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고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제조업의 최강국은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나토 이상으로 강력한 동맹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수사는 왜 이토록 지연되고 있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긴급 생방송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50세 된 사람이 투표를 했다. 이 전무후무한 사건이 생중계로 폭로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없는 150세 유권자가 등장했다. 부정선거의 실상을 직격탄으로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You know, there's crazy things like just cursory examination of Social Security, and we've got people in there that are 150 years old. Now, do you know anyone who's 150? I don't know. Okay. They should be o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They're missing out. So, you know, that's a case where, like, I think they're probably dead. It's my guess. Or they should be very famous. One of the two. 이런 미국을 볼 때 우리는 참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나라는 무려 197세 된 사람이 투표를 해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수사하겠다는 대통령이 구속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이런 부정선거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고 가장 먼저 부정선거 카르텔을 수사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의 임명이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국회 동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암행어사 일론 머스크는 미국 공공부문 개혁을 대대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USAID 부패 스캔들입니다. 오늘 뉴욕 포스트 일면 탑 기사에는 USAID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일론 머스크에게 교육부와 국방부까지 전면적인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USAID는 본래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개발원조 ODA 기관입니다. USAID는 연간 예산 62조입니다. 그 중에서 94%가 비정상적인 지출로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6%만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CIA 비밀 공작, 세계 주류 언론사 매수 자금, 그리고 글로벌 사회주의자 조지 소로스와 연계되었던 단체에 2억 6천만 달러가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금은 전 세계 친중 좌파 세력을 키우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강력한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USAID는 전 세계 707개 언론사의 6,200명이나 되는 기자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이용해서 세계 여론을 조작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197세 된 사람이 투표를 하는 정말 초현실적인 사건 앞에서도 어떤 언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한국 주류 언론들은 미국 CNN 보도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트럼프를 선거 개표일까지 철저하게 악마화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념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매수된 치밀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일론 머스크는 이런 썩어빠진 미국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여파는 한국의 운명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USAID가 개발도상국의 선거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했고 실제로는 독재 정권과 사회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을 돕는 선거 조작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USAID가 한국의 A웹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한국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투표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도구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국가 세력들은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선거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인이 170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관타나모 교도소를 3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지시했고, 또한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부패한 미국 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딥스테이트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작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반국가 세력 역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그것은 곧 세계의 패권이고 권력입니다. 지금 세계의 패권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윤동일님, 이서정님, 덕자님, KH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